버슴 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이스타에 관련된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 악재 내용을 좀 보면, 자, 18만 대 대규모 리콜에 대한 내용과 또 미 법원이 본격 소송에 직면이 되도록 판결을 내렸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이런 악재 소식이 나왔다. 자, 이렇게 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좀 계실 분들은 010-21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자, RTK 뉴스에서 기획으로 해서 이 소식이 나왔는데, 자, 아주 길게 썼습니다. 자, 장이 끝나고 나서 썼죠. 자, 삼성이스타의 리튬 배터리 논란, 18만 대 대규모 리콜에서 국감 소환 철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깁니다. 아주 길게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자, 내용을 좀 보면은, 자, 관할권 없음을 삼성이스타가 주장을 했지만 미국 법원은 본격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판단을 내리면서 소송에 직면했다. 또 안전성 우려 속에 품질 신뢰 회복이 과제다. 국정감사장 출석은 면했죠. 면한 채 실적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자,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악재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떤 악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이스타가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자, 올해 2월 미국에서 발생한, 올해 2월입니다. 2월. 자, 8개월 전 얘기죠. 18만 대 규모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시작으로 해외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정감사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은 철회가 되었죠. 추가 부담은 들게 됐다. 자, 이 소식이 언제 거냐는 겁니다. 8개월 전의 소식이다. 이걸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올해 2월 삼성이스타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발적 리콜을 단행했다. 자,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크라이슬러 15만 5천 대, 폭스바겐 아우디 4,600대, 포드 2만 400대 등 총 18만 196대의 전기차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되었죠. 삼성이스타의 배터리 관련 리콜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내용은 주요 원인은 배터리 셀 내부의 분리막 손상이다. 자, 열 과부하와 내부 단락을 유발해서 화재 위험을 높이고 구동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23년부터 24년까지 집 아우디 등 리콜 대상 차량에서 화재 10건 이상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크라이슬러와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의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포드 차량은 고장 전에 지금 안전하게 멈추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삼성이스타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가 발화점은 맞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계속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0년 7월부터 23년 3월 사이에 생산된 배터리 팩의 제조 공정상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분리막 손상 원인으로 배터리 셀 제조 과정에서 불량, 외부 충격에 의한 물리적 훼손, 과충전, 덴트리머 결정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내부 캔 불량도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다. 자, 삼성이스타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캔을 만들려 했으나 품질 관리 및 가격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래서 이번 리콜 사태는 삼성이스타의 지속적인 품질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분석된다. 2020년 BMW는 S대 배터리가 탑재된 530e 등 PHEV 차량 27,000대에 대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발견돼서 리콜을 단행했다. 같은 해 포드도 쿠가 PHEV 모델 25,000대를 동일한 규모로 또 리콜했죠. 당시 삼성이스타에는 배터리 셀 단자와 버스바 사이 용접이 부적절할 경우에 동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주 옛날 이야기들 계속 다 끌어내고 있죠. 2020년도 5년 전 이야기들도 계속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다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2016년도까지 이제 끌어내고 있죠. 이때도 문제가 생겼었어.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법정에 잇따른 패소, 해외 소송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자, 2018년도에 이 내용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배터리 18650 리튬이온 배터리가 11월 주머니 안에서 폭발해서 허벅지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SDI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SDI는 해당 배터리를 텍사스에 유통을 한 바가 없다, 관할 건 없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회피를 하려 했지만 텍사스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달랐다. 1심에서 자, HP나 델 같은 텍사스 내 사업장에 18650 배터리 셀이 포함된 배터리 팩을 공급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SDI 주장을 기각했다. 그래서 SDI는 스스로 텍사스 법률의 혜택과 보호를 누리고자 텍사스에서 사업을 수행했다. 텍사스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을 했다. 자, 그래서 대법원까지 상고하면서 관할권 없음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텍사스주 대법원은 삼성 SDI의 재심 청원을 기각을 했다. 이로써 SDI는 더 이상 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으며 배터리 폭발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019년도 조지아주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소송에서는 원고 측 실수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피고로 지정됐고 법원 송달 누락으로 147억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제7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BDC가 제기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 소송을 기각을 했다. 법원은 SDI가 전자담배용 낱개 배터리를 직접 유통하지 않았으므로 삼성에 대해 책임을 부인한 사례도 있다. 배터리를 개인에게 판매를 하지 않았고 오남용 시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사용 취급에 관한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다라고 공지를 계속 해왔다. 그래서 소송 원고 측은 SDI가 2015년께부터 88건의 유사 소송에 휩싸인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사 배터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이렇게 원고 측이 주장해서 돈 내놔라 이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삼성 SDI 배터리가 아주 안 좋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번에 증인 채택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또 이렇게 LG엔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사건, LG엔솔 사건이죠. 그것도 갖다 붙여서 이제 삼성 SDI에 대한 내용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분위기죠.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올까? 자, 비즈 여기에도 미 항소법원 뭐 이렇게 관할권 존재 이런 소식을 오늘 냈습니다. 자, 전자담배 이거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을 지금 5년 전, 10년 전 사건까지 전부 다 싹 걷어서 탈탈 털어가지고 이런 소식을 내고 있죠.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개인들을 어떻게든 개인들 물량을 좀 털어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고 또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런 소식이 또 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럽니다. 저 제목만 딱 보고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이거 뭐 문제가 많고 공부가 부족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털리는 겁니다. 저런 거에. 저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찌라시. 저런 거를 찌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찌라시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찌라시. 자, 지금 5년 전, 10년 전, 15년 전까지 다 가져와 가지고 문제가 많아 삼성 SDI.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사지마. 제발 사지마. 팔아야 돼. 제발. 네가 팔아야지. 내가 좀 가져가지. 안 그래? 요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소식이 이 1년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외인기관이 여기 봐봐.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잖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어마어마한 호재 소식입니다. 엄청난 호재 소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본인의 판단대로 해서 저런 찌라시에 낚여서 많이 매도를 해주는 게 이런 이제 삼성전자의 진가를 아는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저런 찌라시에 낚여서 매도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아주 좋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이런 이제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행성을 보지 않는 이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매도를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렇죠. 모두 다 잘 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돈을 좀 잃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되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야지 더 빠르게 불타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